안녕하세요. 바람영혼수선실 이윤창 대표 상담사입니다. 유해한 관계에서 벗어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유해한 사람 앞에서는 감정적으로 혼동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유해한 관계에 종속되는 이유들에 대해 7가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결혼 전 원 가족으로부터의 문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해줬는지, 부모의 화를 피하기 위해 은신하려고 노력했는지, 경계선을 침범하는 부모였는지, 불안정한 성장 환경을 거쳤다면 성인이 돼서도 부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접촉하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배우자가 가진 문제에 직면하기보다는 내 행동에 대해 먼저 자책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존감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존감이란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간인지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말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배우자나 상황이 이끄는 대로 쉽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나를 지킬 수 있는 심리적인 방어선을 정하거나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스스로의 탓으로 돌리거나 올바르게 행동할 때에도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명심할 것은 당신은 정중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며 유익하지 않은 관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정신적 외상 유대감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를 일삼던 배우자가 가끔씩 너그럽고 친절하게 행동할 때 정신적 외상 유대감이 생깁니다. 외도나 폭행과 같은 극한적인 상황 아래에서는 심리적인 면역력이 붕괴되기에 배우자에 대한 애착과 연민이 커질 수 있는데요. 이는 가정폭력 트라우마,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의 가스라이팅, 스톡홀름 증후군과도 비슷합니다. 정신적 외상 유대감이 생기는 과정으로는 학대자가 피해자에게 권력을 휘두르며 학대를 했다 멈췄다 하는 주기가 반복됩니다. 학대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 때문에 폭력적인 면모가 있다고 자신의 행동을 변명해옵니다. 관계를 끊으려고 하거나 거리를 두려 하면 위협적인 행동이 심해지고는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감신경계는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분비시켜 몸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 아래에서 반응하기 위해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높아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감각이 예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갈등이 생겼을 때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얼어붙는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 배우자를 두었다면 싸우거나 도망가기보다 그 자리에 얼어붙기가 쉽습니다. 자신을 그 자리에 꽁꽁 움츠린 상태로 유지해야지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행동과 화해가 너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경계에 혼란이 찾아오고 당신과 함께 있는 나르시시스트가 완전히 나쁘지 않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무력감이나 우울증이 생기고 자존감은 낮아지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정신적 유대감은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뇌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외상을 겪고 있다는 증거들로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서 원인을 찾으려 든다거나 그 사람이 화나게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골똘히 생각하면서 추측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 사람의 일정과 습관을 자세히 알고 있으며 그 사람과 떨어져 있을지라도 몹시 초조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뇌의 화학 반응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불합리한 관계에서 오는 관계 중독 증상으로 보고 이를 금단 증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금단 증상에서 치유되기 위해서는 유해한 관계로부터 심리적 물리적으로 멀어져야 하며 치유를 위해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적 압박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각종 매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는지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선 그래도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라고 조언들을 많이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사랑하고 용서해라.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혼자 되는 것보다는 낫다. 좋은 관계가 아니더라도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낫다고 강조합니다. 현실을 긍정하며 살아가라는 메시지도 SNS에서 자주 보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도 벅찬 사람에게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더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압박감 때문에 정서적으로 해를 끼치는 관계에 처해 있는데도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려 하게 되면서 자기 주관마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제적 문제 또한 중요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순 없지만 그래도 삶이 더 훨씬 편안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따로 분리되어 집을 얻거나 심리치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면 유해한 배우자에게서 벗어나는 건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독립성을 제한할 것이고 당신의 경제권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할 것입니다. 생활비를 타이트하게 준다거나 본인 감정에 따라 주었다 뺐다 한다던가
당신의 경제 활동을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매몰 비용 효과 때문입니다. 여태껏도 잘 참고 살았는데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들였던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문제되는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매몰 비용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내 선택에 들인 비용과 시간을 낭비했다고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고착화된 관계를 유지하려고 듭니다. 사실 이 관계를 참아내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일곱 번째로,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처음엔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당신을 갑자기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면 감정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좋은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에 뇌는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신념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러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정보를 피하려고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상반된 정보를 접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또 소용돌이치는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거나 서로 충돌하는 정보, 상반되는 신념을 동시에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가족으로 얽힌 관계가 있어서 나를 위해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1년이나 일했으니 참고 견디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걸 지켜보는 게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년 후 다른 직업을 찾지 못할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3년이나 일한 다음에야 이력서에 큰 공백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참 시간이 흘러서야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밑에서 비정상적인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느라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다는 사실을요. 피해자들은 불쾌한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억누르려고 애쓰지만 자신의 신념체계와 반대되기에 불안정함은 계속 솟아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유해한 관계로부터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네이버 바람형 혼수선실 고민상담 카페로 들어오셔서 여러 대처글들을 읽어보시고 위안과 도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